조선의 한적한 산골. 다래촌이라는 작은 마을에 동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는 산처럼 크고 덩치는 멧돼지만큼 컸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지요. 동만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덩치만 컸지 멍청한 놈이라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아이들조차 그를 놀려댔습니다. 야, 동만이 또 우물가에서 물였다가 물동이 깨뜨렸대, 아이구야. 그놈은 어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냐. 하하하. 오늘은 또 무슨 기상천외한 짓을 하려나 보자고. 마을 사람들의 이런 말에도 동만이는 늘 천진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헤헤, 물이 튀어서 미끄러졌어요. 다 제 실수예요. 그날도 우물가에서 물을 뜨던 동만이는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지며 물동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입으로 불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저걸 붙이겠다고 입으로 부니 아이고 진짜 엉뚱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 동만이를 한동안 지켜보던 마을의 이장 최영감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을 합니다. 이놈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순박한 인물일수록 착한 처자가 곁을 지켜야 쓰는 법이야. 며칠 후 이웃 마을에서 미모와 인품으로 소문난 처자 연화를 동만이에게 소개하려 혼담을 주선했지요. 동만아, 자네 20살은 넘었지 예. 올해 20살 되었어요. 그럼 이젠 장가 갈 때가 되었지. 내가 좋은 처자를 한 명 소개해 줄 테니 마음 열고 만나보게나. 동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장가는 뭐 하는 거예요? 밥처럼 먹는 건가요? 최영감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허허허, 장가는 밥이 아니고 남자랑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일이란다. 왜 남자랑 여자가 같이 살아야 해요, 에라이? 이놈아, 살다 보면 알게 돼. 연화는 그 이름처럼 꽃처럼 곱고 눈빛에는 연못처럼 잔잔한 깊이가 깃든 처녀였지요. 처음에는 다래촌에서 가장 어리숙하다는 동만이라는 사내에게 혼사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최 영감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마을로 찾아오게 됩니다. 홀레날 아침, 다래촌은 잔치집처럼 들썩였습니다. 어이구, 저런 곱디고 온 처자가 동만이하고 산다고 참말로 아까운 얼굴이야. 동만이한테는 과분하지? 마을 남정네들은 연화가 도착하자 일제히 입을 다물고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햇살을 머금은 듯한 얼굴로 사람들을 압도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런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만이의 순박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 거짓 없고 투명하구나. 이런 사람과 함께 산다면 외로울 일은 없겠어. 혼례가 끝나고 그날 밤, 드디어 신혼방에 들어선 연화와 동만이. 방 안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고 부드러운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보, 제 이름은 연화예요. 당신 이름은 동만이요. 네, 많이. 동만이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연화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네요. 왜 동만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태어났을 때 팔이 길어서
어머니가 동쪽에서 큰 기운을 받았다고 하셔서 아, 그렇군요. 그럼 다리도 긴가요? 글쎄요. 재본 적이 없어서 그 어눌한 대답에 연화는 피식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동만이의 순수한 말투와 엉뚱한 반응에 조금씩 매료되어 가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만이는 여전히 방 한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거기 앉아만 계세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동만이는 조심스럽게 연화 곁에 앉았고 그녀의 손을 잡자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이 손, 부드럽고 따뜻하네요. 그래요. 이게 부부 사이의 첫걸음이에요. 연화는 동만이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지요.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내로 만들어줄 거야.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여보, 제 얼굴은 어때 보여요? 예뻐요. 달님 같아요. 그럼 제 입술은요? 붉은 앵두 같아요. 그럼 그 앵두를 맛보실래요? 어떻게요? 그 순진무구한 대답에 연화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동만이의 얼굴을 끌어당겼지요. 그들의 첫 입맞춤은 서툴렀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싹 텄습니다. 바로 믿음과 호기심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동만이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배워보자고요. 글도, 마음도, 사내로서의 일도 이렇게 두 사람의 진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동만이와 연호와의 혼례가 끝난 지 한 달 남짓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만이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지요. 연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만이보다 먼저 부엌에 불을 피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방 문을 열고 여전히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동만이에게 속삭이듯 말했지요. 여보, 해가 벌써 머리 위에 떴어요. 오늘도 함께 배워봐요. 동만이는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연화 씨 목소리는 참 따뜻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늘 따뜻한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동만이에게 가장 먼저 글을 가르쳤습니다. 붙잡는 법부터 가, 나, 다, 한자씩 따라 쓰는 연습을 시켰지요. 하지만 처음엔 글씨보다 붓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리 미끄러워요? 잡자마자 붓이 도망가요. 여보, 붓은 잡는 게 아니라 감싸 안는 거예요. 너무 세게 쥐면 도망가지요. 그 말에 동만이는 붓을 바라보며 마치 사람을 대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 무서워하지 마. 내가 조심히 안을게. 연화는 그런 동만이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붓도 사람처럼 대해줘야죠. 글씨를 익혀가며 동만이의 말투와 표정, 몸짓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고 질문이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맑아졌지요. 여보, 사랑이란 글자를 배웠는데요. 응, 그게 당신한테 쓰는 글자인가요?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붉은 뺨을 돌리며 속삭였지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동만이의 얼굴은 홍시처럼 붉어졌고 두 사람의 웃음은 햇살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동만이의 변화에 슬슬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야, 동만이 봤냐? 요즘 표정이 달라. 눈빛도 반짝이고 그 무식한 놈이 글씨를 쓴다더라. 허허, 연화란 처자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말이 돌고 돌며 마을에서는 연화가 사람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날도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만이가 곱게 갖춰 입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좋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동만이 맞아. 어허, 저 말투 좀 봐. 꼭 서당 훈장이 말하는 것 같네. 연화가 그 사내를 이렇게 바꿔놨구먼. 그 말에 마을 이장 최영감은 수염을 쓸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괜한 혼담을 넣은 게 아니었지. 이놈, 사람 구실하게 생겼어. 그날 밤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했죠. 응,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모두가 나를 다시 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연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안에는 아직도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동만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연화는 눈빛만으로 그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비로 제방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하며 물건을 챙기고 있었고 노인들과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제방이 터지면 달래초는 물바다야.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그때 동만이가 연화를 손에 꼭 쥔 채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제방을 다시 쌓는다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만이 말대로 해보자. 그날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땅을 팠고 자갈을 옮겼습니다. 동만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땀을 흘리며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아 올렸지요. 밤이 깊었을 무렵 제방 위에 선 동만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죠? 연화는 그의 곁에 서서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말했지요. 저 사내 진짜 달라졌네. 동만이가 아니라 이젠 동만 도령이라 불러야겠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제방은 무사했습니다. 마을은 침수되지 않았고 모두가 동만이에게 달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동만아. 너 아니었으면 우린 다 쓸려 나갔을 거야. 내 덕분에 살았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동만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연화는 동만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오늘 참 멋졌어요. 정말요. 난 그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사내지요. 자기 힘을 세우지 않고 다 함께하자 말하는 사람. 그 말에 동만이는 말없이 연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그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서 낯선 행사에게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며 은근슬쩍 묻습니다. 여기 연화란 처자가 사는 곳이 어디지요? 그 음침한 눈빛과 말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내려와 이 마을로 숨어든 유도령이었지요. 유도령은 연화의 미모를 한눈에 탐하여 그녀를 빼앗기 위해 무언가 꾀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만이 그놈만 없으면 연화는 내 것이 될 수 있어. 해가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 달해촌의 고요한 골목길에 낯선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졌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 숨어 연화를 훔쳐보던 자. 그는 바로 유도령이라 불리는 몰락한 양반 출신의 사내였지요. 한때 중부지방에서 명문가라 불리던 유씨 가문은 가세가 기울어 산골까지 흘러들게 되었고 그는 달해촌에 정착하며 겉으론 점잖은 척했지만 속은 고를대로 고른 야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 그 곱디고 온 처자가 저런 무식한 놈 옆에 있다니 세상이 어찌 이리 불공평하단 말인가. 그는 틈만 나면 연화를 몰래 엿보며 욕망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탐욕이었으나 점점 그것은 소유하고 싶다는 병적인 집착으로 바뀌어갔지요. 어느 날 유도령은 은근슬쩍 동만이를 마주쳤습니다. 동만이. 요즘 마을에서 이름 좀 날린다지 제방도 쌓고 글도 배웠다 들었네. 예, 다 연화 덕분입니다. 동만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유도령의 입계는 비웃음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본디 본성이 어디 가겠나. 덩치만 크다고 사내가 되는 건 아니지. 그 말에 동만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지요. 그 모습을 보며 유도령은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역시 녀석은 여전히 우둔하군. 이참에 놈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고 연화를 내 손에 넣는다면. 그날 밤 유도령은 꾀를 꾸며 마을 이장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이장 어르신, 동만이 그 친구, 내 산 아래에 귀한 약초가 있는 걸 알려줬는데 그걸 직접 가서 캐오게 하면 어떻게 했소? 귀한 약초, 예, 어르신께 드릴 약재지요. 이왕이면 사람 좋고 힘센 동만이가 적격이지 않겠습니까? 최영감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동만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동만아, 이장님 부탁이 있단다. 뒷산 너머에 귀한 약초가 있다는데 자네가 좀 다녀올 수 있겠는가? 동만이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연화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산길을 따라 홀로 향했습니다. 한편 유도령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연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연화 아씨, 잠깐만 뵐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 왔소이다. 연화는 문틈으로 유도령을 확인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유도령, 그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루도 잊을 수가 없소이다. 동만이는 그대와 어울리지 않소. 그 순박한 바보에게서 벗어나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연화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게 희롱하시는 겁니까? 유도령은 갑자기 연화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희롱이 아니오, 그대는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오. 이 산골짜기에서 끝낼 얼굴이 아니란 말이오. 놔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연화는 놀라 몸을 피하려 했지만 유도령은 그녀를 밀어붙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화의 저고리가 반쯤 풀리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때 문이 세차게 열리며 동만이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도령, 이게 무슨 짓이오? 유도령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벌써 돌아왔단 말인가? 동만이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다가가 유도령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겉모습만 말끔하면 다 되는 줄 알았소. 아내를 탐하는 자는 더는 이 마을에 설 자리가 없소. 유도령은 발버둥쳤지만 동만이의 힘은 대장장이 셋이 합친 듯 강했습니다. 곧장 동만이는 마을 광장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달려 나왔고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고야, 동만이가 유도령 멱살을 잡고 끌고 왔다는데 무슨 일이래? 동만이는 광장 한가운데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 아내 연화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고 연화가 눈물에 젖은 채에 나타나자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이 달해촌에서 살아온단 말이오. 최영감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는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마땅하오. 맞습니다. 사내라면 사내답게 살아야지. 음흉한 수작을 부리다니. 결국 유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 속에 짐짝처럼 끌려나가 마을을 떠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동만이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동만이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늦지 않아서 다행이오. 앞으로는 당신을 내 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게 하겠소. 연화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당신이 멍청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누구보다도 사내다웠어요. 동만이는 그녀의 이마에 조용히 입맞추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스스로 동만이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만아, 우리 마을 대표가 되어 줄 수 있겠나? 그래, 이제는 네가 이 마을을 이끌어야 할 때야. 동만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연화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여주자 용기를 냈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마을의 대표가 된 거예요. 응, 어리숙한 동만이가 이렇게 되었소. 아니에요. 어리숙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동만이는 가만히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줬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우물가에서 물동이만 깨뜨리고 있었을 테지요. 연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런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답니다. 그날 밤 달해촌의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만이와 연화는 집 뒤뜰에 앉아 별을 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진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달해촌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오자 해는 더욱 뜨겁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논에는 금이 가고 강가마저 말라버렸지요.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래 가뭄이 길면 농사 다 망하겠어. 이장님, 예년 같았으면 이맘때 논물이 넘쳐야 하는디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요. 하늘이 무심하지. 최 영감도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리 비 안 오는 해는 처음이네. 이래서는 달해촌이 통째로 말라버릴 판이야. 그날 밤 연화는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동만이는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걱정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아파도 병원도 없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정말요. 동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땅속 물의 기운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소. 지금까지 쓸 일이 없었지만 이제 써야 할 때인 것 같소. 연화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럼 우리 우물을 파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마을 가운데 가장 깊은 에너지가 흐르는 자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동만이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물 한 가리를 들고 먼 우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마을 중심에 새 우물을 파겠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수군댔습니다. 뭐 우물을 판다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저 산에 이젠 지도자랍시고 별말을 다 하네. 그때 최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만이 말 한번 믿어보세. 우리가 예전엔 그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의 장정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모였습니다. 동만이는 마을 가운데로 가서 조용히 땅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듯 눈을 감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슴을 조이며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사람이 보는 기운이 맞기를. 한참 후 동만이가 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땅속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다가 곧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돌멩이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흙이 축축해지기 시작했고, 어이쿠, 물이다. 정말 물이 솟는다.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고 아이들은 환호하며 물을 손에 떠보았습니다. 말까, 이건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야. 그날 저녁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물로 밥을 짓고 찬물에 발을 담그고 웃음이 오랜만에 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연화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했어요. 그저 할아버지가 남긴 걸 써봤을 뿐이요. 아니에요. 그걸 믿고 꺼낸 것도 용기예요. 하지만 재앙은 연달아 닥치는 법. 며칠 뒤 마을에 괴상한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곧 어르신들도 앓기 시작했고 마을 곳곳에 누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전염병 아니야? 아이고야, 이러다 마을이 몰살당하겠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우물 근처에서도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병든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만이 다시 결심합니다. 여보, 저 산에 내가 아는 약초가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기침을 앓으셨을 때 캐어던 것이지요. 그걸 찾으면 이 병도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위험한데 괜찮소. 내가 아니면 누가 갑니까? 연화는 말없이 동만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꼭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음 날 새벽 동만이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매화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길도 험하고 짐승도 많아 평소엔 누구도 잘 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땀과 흙투성이가 되도록 산을 헤매던 동만이는 마침내 바위 틈에서 작은 보랏빛 잎을 발견합니다. 맞다. 이 냄새, 이건 분명 조방초다. 조심히 뿌리를 캐내어 바구니에 담고 산을 내려오던 동만이. 그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결의가 맺혀 있었지요. 마을에 돌아온 동만이는 곧바로 약을 다려 환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침하던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어르신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신기하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동만이의 약초가 살렸어. 동만이 덕분이야.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그에게 절을 올렸고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마을의 기둥이에요. 그날 밤 마을의 노인회관에서는 뜻밖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 영감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마을은 동만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네. 그가 없었더라면 우린 물도 생명도 잃었을 걸세. 맞네. 그 사내가 진정한 지도자야. 그리하여 동만이는 명실상부한 다래촌의 대표로 추대되었고
마을 어귀에는 새로 깎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달해촌 산에다운 산에 동만이가 지키는 마을. 그날 밤 연화와 동만이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별빛은 고요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가끔 믿기지 않아요. 처음 당신을 우물가에서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만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소. 그 말에 연화는 조용히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다음엔 우리 둘만의 약초밭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막 고개를 들던 시기였습니다. 농작물이 누렇게 익어가고 마을은 올해의 수확을 기대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동만이와 연화는 직접 가꾼 약초밭을 돌보며 말없이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감사한 일뿐이네요. 그래요. 여보, 모두가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밤, 마을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 그들은 근처를 떠돌던 악명 높은 도적대였습니다. 가뭄과 병을 피해 내려온 그들은 달해촌의 곡식과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지요. 이 마을은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다. 전리품이 넘쳐나겠군. 새벽녘, 마을은 곡식 창고를 습격당하고 부녀자들은 겁에 질려 붙잡혀 갔습니다. 연화도 도적대의 손에 끌려 산 속으로 사라졌고 동만이는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나. 동만이 어쩌면 좋겠냐. 그 순간 동만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늘 당부하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동만아, 네의 힘은 남다르다. 하지만 절대로 남을 해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그 말을 되새긴 동만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연화를 그리고 마을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동만이는 말없이 허름한 창고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소 감춰두었던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장검이 있었습니다. 이 검을 쓸 날이 다시 오게 될 줄이야. 그는 검을 메고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골짜기 너머 도적대의 소굴에선 술잔이 돌고 포로로 잡힌 부녀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기야하하, 이 마을은 대성공이야. 이 여자는 두목님, 목신이 건드리지 마라. 연화는 결박된 채 구석에 앉아 동만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오지 마세요. 당신까지 다치면. 하지만 그 순간 소굴 입구에서 바위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 틈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냐? 저건 사람인가? 동만이는 말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보다 날카롭고 걸음은 바람보다 무거웠습니다. 내 아내를 돌려줘.
그리고 이 마을의 평화를 다시 내놔. 내 놈이 뭐라고. 도적 하나가 달려들자 동만이는 단번에 그를 땅에 눕혔습니다. 그 힘은 사람의 것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검을 휘두르자 셋, 넷이 나가 떨어졌고 도적들은 혼비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괴물이다. 도망쳐라. 이건 싸움이 아니야. 순식간에 도적대는 붕괴했고 남은 자들은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동만이는 연화의 결박을 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요. 연화는 그의 품에 안겨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내였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켰어요. 마을로 돌아온 동만이는 부녀자들과 함께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동만이가 해냈다. 연화도 무사해. 달해촌의 영웅이다. 동만이 만세. 동만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저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요. 며칠 뒤 마을 회관 앞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만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잔치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만이를 흉내내며 달리고 어른들은 술잔을 들며 말했지요. 그 사내? 처음 봤을 땐 물동이나 깨던 놈이었는데 말이야. 이제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야. 동만이 없는 달해촌은 상상도 못하겠어. 잔치가 끝난 밤, 연화와 동만이는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휘영청 떠 있고 별빛은 쏟아지듯 흘렀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처음 날 보고 달림 같다고 했죠. 기억하고 있소.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하오. 이젠 제가 말할 차례예요. 당신은 저를 품어주는 큰 산 같아요. 동만이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산 위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무서운 것도 없어요. 나도요. 당신만 있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 동만이는 살며시 연화를 안고 말했습니다. 내 힘은 당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마을을 위해 끝까지 쓰겠소.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새로운 표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달해촌 모두가 하나 되어 지켜낸 마을. 그리고 그 옆에는 작게 새겨진 문구 하나, 진짜 사네, 동만과 연화의 마을. 이제 달해촌은 더 이상 외진 산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고 마음이 마음을 살리는 진짜 고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웃으며 말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전 그냥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헤헤.